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 순회 경선 15곳 중에서 이제 9곳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반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런데 현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31.94% 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대 중반 정도의 투표율밖에, 그러면 권리당원이라는 그 적극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도 3분의 2가 투표를 안 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라면 권리당원 선거인 28만 7,422명, 그러니까 그 9곳의 권리당원 그 선거인, 이 중에서 9만 1,798명만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불참자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건 별도로 진짜 분석을 해봐야 될 정도로, 그건 뭐 너무나 전당대회 결과가 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경선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90.41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또 대명, 또다시 대표는 이재명,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나오다가 이제 9대명, 90% 대표는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이게 조롱이죠. 이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조롱이죠. 그 조롱을 무릅쓰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뭐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사법 리스크 방어. 대표가 아니면 당원들이 이렇게 당의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주지 않는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구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뭐 그 자체로 저는 그 이재명의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 이건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항마가 그렇게 없냐 정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망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관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연민, 뭐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표 경선은 뭐 끝난 거고, 일찍부터. 그간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관심은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근데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쭉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불편했던 모양이죠. 정봉주 후보라면 뭐 아시다시피 뭐 미투,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목발경품 얘기, 뭐 온갖 막말, 뭐 이런 거로 점철돼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위를 달려서 결국 나중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 때 이재명 대표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는다. 상상만 해도 별로 유쾌하지 않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투표가 딱 되고 나서 본인의 잼카라고 하죠. 그 이재명 후보가 타고 다니는 차, 거기서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김민석 후보를 초청을 해서, 아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표가 김민석 후보로 몰립니다. 아, 우리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찍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울경, 충청 이 5곳에서 김민석 후보가 내리 1등을 합니다. 그런데 누적으로는 아직도 2등입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절대적이라면 아마 앞선 4번에 김민석이 4위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 5번에 김민석이 다 1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뒤집었을 겁니다. 1위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여전히 그 1.87%,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현재 누적 19.03,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17.16, 그래서 1.87%포인트 차이로 아직도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당원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 저는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100%가 아니다 하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전북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에 광주 전남 경선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뭐 이거 대단한 관심인데 제가 보기엔 뭐 이건 거의 끝났습니다, 이미. 뭐 호남 경선에서도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아마 최고위원 간에는 1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뭐 1.87%포인트 정도는 바로 뒤집어질 수 있죠. 전북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광주 전남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관심 밖으로 이제 멀어졌고, 아, 이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구나. 뭐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과 정봉주는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관심은, 왜냐면 이거는 수석이 누가 되느냐 이 게임이죠. 그러나 5위까지가 이제 최고위원이 됩니다. 5위가 누가 되느냐, 6위가 누가 되느냐는 건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낙선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단순한 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이다. 왜 관심이냐? 현재 5위는 이현주고요, 6위는 한준호입니다. 근데 이 한준호 의원이 또 이재명 과거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현주가 현재 5위고 한준호가 6위입니다. 이게 이제 순위가 뒤바뀌면 한 사람은 낙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5위, 6위인 최고위원 이게 아니고 낙선이 되는 거고, 5위면은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이게 훨씬 더 관심이겠죠. 현재 1, 2위는 뭐 이렇게 거의 정해진 걸로 보이고, 3위가 김병주 후보 14.31, 4위가 전현희 후보 13.20, 그 다음에 5위가 이현주 12.15, 6위가 한준호 12.06, 이 두 사람의 차이는 0.09%포인트 차이입니다. 0.09. 이 중에 한 명은 최고위원이 안 되는 겁니다. 김병주, 전현희는 뭐 일단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왜? 앞으로 남은 게 호남과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김병주, 전현희는 지역구 다 수도권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두 사람 되면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이현주냐 한준호냐 이거죠.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현주인데, 근데 이 싸움은 한준호가 이길 것 같다. 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 벌써 이렇게 포스터가 만들어서 돕니다. 명석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이재명, 김민석, 한준호, 이 세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벌써 포스터 형식으로 쫙 돌았습니다. 그 배후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의 뜻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한번 개그맨 뭐 서승만 씨인가요? 뭐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를 직격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오더로 보입니다. 오더. 그 오더는 누가 내렸을까요?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렸겠죠.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오더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현주 후보가 오더 조직표, 김민석, 한준호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오더가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재명,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입니다. 뜨끔했겠죠. 그래서 막 반발하고 이현주 후보를 공격하니까 이현주 후보가 엊그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역풍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앞으로 남은 게 호남과 수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구는 경기 분당인데, 용인이죠, 용인. 용인인데
원래 고향은 부산 출신입니다. 근데 부울경 끝났습니다. 부울경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더 나왔겠죠. 끝났습니다. 근데 한준호 후보는 지역구는 수도권인데 원래 고향은 전북입니다. 그럼 전북에서 많이 나오겠죠, 표가. 아마 전북에서 5위와 6위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현주 후보는 초조해지죠. 수도권에서 내가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물론 자기는 뭐 경기도가 지역구이긴 하지만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더 조직표 얘기를 섣불리 했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지금 철회하고 사과한 이런 형국이 돼버리죠. 자,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41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9군데 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호남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준호 후보가 얻어갈 표가 꽤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투표율, 이 41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호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남 출신들이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전북 출신인 한준호 후보가 부산 출신인 이현주 후보보다 아마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가서 내일 모레 전북 경선에서 한준호와 이현주의 순위가 뒤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현주는 낙선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초조함이 지금 이현주 후보한테 뭐 무슨 오도 조직표 얘기를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관심입니다. 5위, 6위. 이거는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니까. 자, 그래서 근데 남은 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해 보면 결국 1위는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고, 2위는 정봉주 후보, 그리고 3, 4위는 뭐 김병주, 전현희 뭐 정도 될 것 같고, 5위는 한준호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5, 6위 싸움. 현재는 이현주 후보가 5위지만 이게 뒤집혀서 이현주 후보는 낙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주변의 관심은 나머지는 이제 대략 끝났다고 보고 5위, 6위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